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2부 들어가겠습니다. 1부 꼭 들으세요. 들어주시고 2부도 같이 한번 진행할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MSCI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MSCI. 그럼 MSCI 얘들이 우리나라 그 증시 관련 제도에 대해서 뭐 빨간 펜으로 막 쫙쫙쫙 막 그으면서 막 조목조목 막 지적을 했어요. 지적질을 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너희나라 안 돼! 하면서 이제 길들이기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지적을 받았길래 그러냐. 응? 그 MSCI가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영문 정보 공개는 개선됐으나, 뭐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식도 웃기네. 영문 정보가 아니라 그럼 지들이 한글 공부를 하든지. 이걸 꼭 영문으로 해야 돼? 요즘 구글 검색 되잖아. 구글 검색 해가지고 구글 번역하면 되지. 이걸 뭐 영문으로 뭐 정보가 안 강했다. 응? 뭐 쉽게 이용이 안 된다. 뭐 그따위 식으로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은 뭐 국제기관 투자자들과 관련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렇게 합니다. 참 한심한 놈들입니다. 아니 구글 검색하면 되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꼭 안 했다고 해서 지적질 했고요. 또 이어서 한국에는 역외 외환시장이 없으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외환시장이 참 외환시장 가지고도 물건 들어주는데 이제 기획재정부의 그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이 되면은 그 영향을 뭐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나 기업들의 배당금 관련 공시 등에 대해서도 뭐 관련 제도 개선이 완전히 시행되면은 뭐 재평가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거 배당금 관련된 거.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사전에 좀 공개를 하고 공시를 하면 좋은데 항상 그 뒷북을 치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어. 특히 우리 기업들 오너들, CEO, 대주주들이 좀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요. 일단 MSCI 선진지수 편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제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는데 이 MSCI가 지적된 사항을 다 바꾸려면은 난제 민감한 현안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간슬개까지 타 내주면서 가지 말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나도 그래. 왜 그 간슬개 타주면서 이게 호구 취급받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 금융위원회 도대체 무슨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간슬개를 내줘야 돼? 그냥 안 하면 대로 우리 가면 되지. 응? 하여튼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국 우리나라에 실보다 득이 많다. 뭐 남는 장사다. 뭐 그렇게 지적하는 놈도 있어요. 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 그럼 MSCI 들으면 무조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돼? 이게 검증이 됐나?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 골드만삭스에 따르니까 뭐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2조 4,900억 달러로 신흥지수 추정 펀드의 약 2배라고 하네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53조 원 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이를 통해서 코스피가 지금보다 한 35% 정도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코스피 3,000을 넘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코스피 3,000 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꼭. 두 번째로 증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이스라엘과 그리스 등의 5년간 주가 변동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이후에 자본 유출입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SCI가 요구한 선진시장에 걸맞는 제도를 도입할수록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참 황당한 게 뭐냐. 우리보다도 시장 작은 이스라엘, 그리스가 선진시장이라는 게 이게 골 때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돼? 납득이 돼?
우리보다도 허접한 나라가 선진시장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실흥이라는 게, 야, 이건 도대체 얘들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한 주무부처가 금융이에요. 그 무슨 대책이 있냐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기자가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는 우리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계획 정말 많이 발표했고 하반기에 예고된 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다. 그런 답변이 나왔다네요. 올해 하반기 이후 시간대별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지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우선 금융위는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을 하고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과 동일하게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해야 돼.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국회의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 제출, 3분기에 시범 운영, 내년 1월에서 6월 본격 시행, 내년 7월 정도 절차를 밟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금융당국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12월 14일 폐지가 된다네요. 그 외국인 투자 내역 보고 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도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이 된다. 그 내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소부터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왜 외국인 등록제를 왜 폐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등록하는 게 안 낫나? 정확하게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였었던 것 같은데. 추가로 풀어야 할 난제도 있다는데, 바로 공매도죠, 공매도. 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아가지고, 실제 이제 주가가 이제 내리면은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가지고 대감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을 얻는 거죠. 아주 좋아. 기관이나 외인 입장에서. 일각에서도 공매도가 당락을 가를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이제 금융 전문가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기재부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에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그 서울대 교수가 그러는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제기하지 않는 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렵다. 공매도 전면 제기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더래요. 서울대 교수가. 앞서서 MSCI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정상화 스케줄이 부재하다. 이것도 지적을 하고, 이 뜻은 우리나라 공매도 전면 제기 시점이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공매도 상황을 이제 보면은, 금융위는 코로나죠. 이 코로나 그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공매도 전면 금지했고, 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제기합니다. 이후에 그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그 금감원장이 올해 3월 말 공매도 전면 제기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복현 원장은 지난 3월 29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에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언급을 해요. 이 같은 인터뷰 이후 공매도 전면 제기 가능성이 이제 본격 제기됐어요. 그런데 이 원장이 4월 3일 기자들하고 만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 또 입장을 또 바꿔요. 이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그 금감원장이라는 사람 수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 한결같이 가야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또 그래요. 또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공매도 전면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 이 원장이 닷새 만에 신중 기조로 선회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데, 첫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듯 하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금융 불안 우려도 아직도 가시지가 않았단 말이야. 둘째는 정부 내 온도차 엇박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면제기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 비슷한 시기에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언제 공매도를 전면제기하겠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장이 쫄한 것 같아. 금융위원장은 아는 모른다니 지가 설레발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거야.
투자자들은 지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반감이 커. 개판이야. 내년 4월이 총선이야.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 반감을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거할 때 이런 거 잘 보고 판단해서 투표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최근 정부가 공매도 순기능을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4월 24일, 6월 14일 두 차례 무더기 한가 사태 터졌죠. 금융위에 기류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뭐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오르는 이들 종목에 공매도가 제때 작용했다면은 이번처럼 주가를 띄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하더라고. 하여튼 금융위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하는데 금융위 관계자도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6월 30일 날 주가 조작 부당 이득에 대해서 과징금 2배까지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앞으로 주가 조작 재벌 방지 대책을 잇따라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그런 관측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 반발이 커요. 그 개미들 단체 우리 한투연 지난달에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한투연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서 개미들에게 불리한 공매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지적된 문제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수기 시스템. 그러니 개판이잖아.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찌 수기 시스템이야. 이 수기 시스템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전산화돼야지 그때그때마다. 이 수기가 참 보면은 웃겨. 상환기간도 그래요. 이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은 120일인데 개인은 각각 90일이라고 합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야. 이게 뭐 공정한 게임이니까 어떤 놈은 계속 무제한으로 연기하고 누구는 90일 내야 하고. 공매도 담보비율 개인은 120%, 외국인들은 105%입니다. 그 담보비율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은 줄어들죠.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하다. 담보비율이 높은 개인의 경우 반대매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투연이 상환기간 90일에서 120일 통일하자. 이들도 120을 하든지 통일하자. 담보비율 130% 통일.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을 조사. 그래 조사해야 돼. 계좌 다 뜯어가지고 파헤쳐서 봐야죠. 뭐 대차 시장과 대주 시장 통합 운영 등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네요. 언급을 했네요. 하여튼 그 금융당국 입장은 어떠냐?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는 금융위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금융위는 이 같은 한투연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왜 없냐? 일을 하기 싫거든. 이 자식들 보면은 일을 안 해요. 보면은 이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이런 걸 보고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칠 생각을 했는데 검토도 안 하고 있어. 응? 무조건 순기능만 보고 있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역기능을 왜 안 보냐고. 하여튼 현재로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불법 공매도를 제재하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뭐 이 나라가 참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미들 신경 바짝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대한민국 주식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기 좋습니다. 모르면 하지 마시고 섣불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모르면은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 정하고 싶으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뭐 삼성전자 같이 1등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 같은 거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